그 여자는 김로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사 사장님이라고 불러온 그 사람. 그 진짜 정체는 감옥까지 다녀온 현상월일 수도 있다는 거죠. 8회 예고는 단 30초. 하지만 그 짧은 장면들 속엔 두 여자의 뒤바뀐 인생과 한 남자의 정체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로사와 현상월. 두 사람은 사실 고아원에서 자란 동갑내기였을 겁니다. 자매 이상으로 의지하며 하나뿐인 가족처럼 살아왔죠. 김로사는 머리가 좋았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글도 참 잘 썼겠죠. 반면 현상월은 생활력 강하고 몸으로 버텨내는데 능했을 겁니다. 현상월은 김로사의 학업을 도왔고 김로사는 덕분에 명문대에 진학하고 시인이 됩니다. 현상월은 거의 문맹에 가까웠기 때문에 재산과 통장은 모두 김로사 이름으로 관리했을 겁니다. 문제는 김로사의 결혼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남편은 폭력적이었고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이어졌죠. 어느 날 김로사는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하게 됩니다. 현상월은 이 모든 걸 알아채고 바로 결심합니다. 내가 대신 죗값을 치를게. 그렇게 현상월은 김로사 대신 살인범이 되어 감옥에 갑니다. 출소 후 현상월이 찾아간 김로사는 병들어 있었고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죠. 김로사는 말합니다. 어차피 재산도 이름도 다 내 덕분에 지켜진 거야. 내 이름으로 살아. 너는 나보다 훨씬 더 잘 살 자격 있어. 그때부터 현상월은 김로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왜 지금의 김로사가 건물을 안 팔겠다고 고집하는지. 그 이유는 문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문맹이라는 사실과 신분 위조의 진실이 들통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김로사에게 아들이 있다고 했죠. 일각에서는 그 아들이 이충구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충구는 진실을 알까요?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 사진 속 낯선 여성의 얼굴을 보며 무언가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가족이라면 피는 어디선가 반응하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한세진은 어떻게 미지를 미래라고 알아챘을까요? 그는 예리한 인물입니다. 말 한마디 손 하나까지 놓치지 않죠. 사자되면 당시 그는 이런 점들을 눈치챘을 겁니다. 첫째, 학력 대비 경제 지식이 너무 높았습니다. 고졸이라기엔 금융 용어와 투자 흐름에 너무 익숙했죠. 둘째, 악수할 때 손의 질감이 달랐습니다. 농사를 지은 손, 굳은 살이 박인 손은 금방 티가 나니까요. 반면에 사자되면 대만난 미지의 손은 농사 짓는 사람의 손 느낌이 있었습니다. 셋째, 가족 정보.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을 때 미래는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진짜라면 알았을 이야기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미지는 본인의 할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도 자세히 알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성격. 지금의 미지라고 와서 일하고 있는 미래는 너무 조심스럽고 어색합니다. 원래 소문으로 듣던 미지라는 사람은 발랄하고 솔직했는데 말이죠. 세진은 이미 모든 걸 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문난 투자가로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나고 직업이나 하는 일을 맞추는 것이 특기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호수와 미지의 연애선. 호수는 미래라고 우기고 있었지만 미지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그녀의 말투, 어릴 적 기억, 무심한 듯한 행동들 속에 답이 있었죠. 그리고 그는 미지에게 드디어 고백을 했습니다. 두 손을 꼭 잡고 그윽하게 바라보며 하는 말. 좋아해. 아주 오래. 되게 많이. 그 말에 미지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죠. 다음 회차에선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연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박상영 사건. 쪽지에 적힌 SY는 단순한 이니셜이 아닙니다. 그건 김태희의 누나로 추측되는 김수연이 남긴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상영은 미래에게 성희롱을 저지른 유부남입니다. 하지만 그는 회사에서 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김태희는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상황을 기다리며 이야기를 이끌 타이밍을 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미래는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할게요. 공로나 증언, 그리고 증거. 곧 박상영은 도망칠 수 없을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한세진이 미래에게 건넨 그 제안. 그건 단순한 투자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세진은 과거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던 투자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사랑했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 그의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죄책감에 한세진은 모든 걸 내려놓고 사라졌죠. 그리고 지금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 딸기밭 주인이 되어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미래는 한세진을 동경해온 인물이었습니다. 투자 전문가가 되고 싶었던 그녀에게 한세진은 전설 같은 존재였죠. 그런 그가 자신이 일하던 밭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순간 놀람을 넘어 운명 같은 끌림이 시작됐습니다. 한세진도 미래를 알아봤습니다. 단지 이름이나 외모가 아니라 그녀의 감과 센스, 숫자를 보는 눈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할아버지를 꼭 닮은 마음을. 한세진은 말합니다. 제안 하나 하죠. 당신한테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투자자로서의 재능을 가진 미래를 진심으로 인정한 사람의 제안,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걷게 할 작은 응원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이름은 누군가의 삶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랑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살아가야 할 때도 있죠. 현상월은 김로사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감옥에 다녀온 손이 아니라 시를 쓰던 손으로 지워진 이름 하나, 살아남은 이름 하나. 그 둘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가까웠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 유미지. 아니, 유미래. 그녀 역시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가는 중입니다. 고백할 수 없는 진실과 되돌릴 수 없는 상처 사이에서 조용히 버텨내고 있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것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시작되고 과거가 드러나고 숨겨졌던 감정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두 남자가 있습니다. 먼저 한세진. 과거의 실패를 품고 살아가면서도 누군가의 가능성을 진심으로 알아봐 주는 사람. 그는 미래의 재능을 믿고 그녀가 닮은 사람에게 다시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호수.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묻지 않고 몰라주는 척해주는 사람. 감정을 드러내는 법은 서툴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대의 마음을 안아주는 사람.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미래와 미지를 이해하고 지켜보고 믿어줍니다. 미지의 서울은 단순한 출생의 비밀을 넘어 이름보다 마음을, 과거보다 지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진짜 우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8회. 그 물음에 작은 실마리가 열릴지도 모릅니다.